자, 현 정치판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저는 이재명을 꼽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거짓말쟁이를 연상하고 있죠. 구글에서 이재명 거짓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는 여러 언론들의 사설이 처음으로 뜨니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본인의 과거 못된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거짓말 습관부터 고쳐야. 이재명의 거짓말. 유동규, 이재명 거짓말 좀 그만해라. 김성태 모른다는 이재명 거짓말 들통났다. 등등등. 자, 이재명 하면 이제 거짓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이재명 요즘 엄청나게 큰 위기에 봉착해 있죠. 민주당을 혁신해보겠다고 달라지겠다고 만든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1호 제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든 거냐, 말장난하는 거냐, 국민들을 또 가지고 노는 거냐, 넌 또 거짓말을 했던 거냐 등등. 결국 이런 이재명과 지도부의 행태에 어제죠, 많은 비명계 국회의원들 약 31명이 본인들이라도 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울러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그만 감싸겠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덧붙여 했습니다. 즉 다음번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가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저 31명의 의원 말고도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 내 너무도 많으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 나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조금씩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끝이 정해져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해진 셈이죠. 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꼭 맞아 떨어지게 또 다른 악재가 이재명을 덮쳤습니다. 어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아들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이재명과 대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그곳에서 이재명 면전에다 대고 많은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들을 쏟아냈죠. 살아생전 아버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즉 성남시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자주 얘기를 했다. 식사 도중이나 저녁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성남시장이라고 대답을 하셨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대장동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도 아들은 아버지는 대장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궁금해하지 않아 잘 모르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에 대부분의 가족들이 분통해하고 화를 많이 냈지만 본인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충수를 둘까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2018년 본인이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에도 아버지로부터 성남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라고 말도 들었다고 해요. 자, 김문기 씨의 아들의 증언을 듣고 있자면 김문기 씨의 가족들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김문기 아들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아니죠. 유동규도 그렇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했던 정민영 변호사도 지난 재판 때여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이재명이 김문기는 하급 직원이라서 자기를 대면할 일이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라고 한 진술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듯 그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상대했던 직원 중 김문기 처장이 가장 급수가 높았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며 상급자였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대장동 사업을 함께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자, 이제 보자고요. 민주당 내 4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 선언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을 누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뜻에 동참을 하라고 다른 의원들 역시 독려를 하고 있죠. 분명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은 의원들은 이 움직임에 천천히 동참할 확률이 높아요.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지도부에 있어서는 정말 지독한 악재가 아닐 수가 없죠. 아마 지금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극친명계 의원들 중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각재고 있는 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을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가야 하는지, 저 비명계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하는지. 왜냐?
31명이 넘는 의원이 체포 동의안 올라왔을 때 가결을 누르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이재명 몰락의 신호탄이 되는 거거든요. 뻔히 보이는 앞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계속해서 썩은 동아줄인 이재명의 끈을 잡고 있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재판 안에서도 궁지에 몰리고 있네. 자, 저렇게 김문기 씨 아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지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더더욱 안 좋아지게 됩니다. 천천히. 야, 진짜 웬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류를 잃지 못할 리가 없죠. 눈치를 보면서 언론에서 어떻게 이재명을 다루고 있는지, 국민 여론이 어떤지 또 각을 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최종 선택을 하겠죠. 결국 총선 가까이 와서는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눈치를 어쨌든 보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재판 중에 막 쏟아지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가결이 될 상황에 놓여버린 지금 살려면 그 반대에 붙어야지. 그래야 지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재명이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한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멘탈을 잡고 버티고 있는지 참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멘탈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어떤 비교 대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뭐가 있냐? 아직까지 이재명이가 기소가 안 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현동 그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기소가 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에 대해서도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분당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벌드 바로 뒤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근과 특혜를 주고받았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2번 찍자더라. 이재명이 샤프줄 근 호텔 협박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지금 관련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나중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호텔 사업 협약식 사진을 다시 찍게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호텔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들키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당연히 배임이 됐거나 관련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니까요. 실무진끼리 이미 협의를 다 끝나가지고 작성된 협약서였는데 그거를 두고서 갑자기 이재명이가 이게 맞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당초 이제 호텔 측과 이재명 측이 협의했던 내용, 그러니까 호텔업자 측이 토지 임대 30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해당 토지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호텔이 지어져 있는 토지가 이게 그냥 무슨 창고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토지가 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짝만 올라가게 되면 또 바로 뭐랑 연결이 돼요? 경부고속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미친 입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0년 동안 지금 임대를 하는 그 임대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야, 이렇게나 싸게 임대를 해줄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임대료가 싸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까지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난다면 이 토지에 대한 매수권, 우선권을 먼저 이 호텔 측에게 주려고 했다. 이거는 누가 보든 전에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밝혀지게 된다면 이재명이는 배임 혐의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30년이라고 한다면 분당이 그 사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겠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토지를 지금 놀고 있습니까? 호텔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자연스럽게 토지값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 이거는 진짜 미친 특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애당초 지금 나왔던 얘기가 그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호텔 측 그 개발업자랑 그다음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가 친구다, 측근이다, 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미 다 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서명한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말을 싹 바꿔가지고 돌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또 보니까요, 원래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던 시간이 2015년도 1월 5일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협약서 내용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샤프로 이제 밑줄을 딱 그은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협약서를 고치고 난 뒤에 4시 50분쯤에 다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사진까지도 다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 같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 보기에 아까 전에 이제 30년 임대가 끝나고 난다면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바꿨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협약서를 바꿨는지를 보니까 토지 우선 매수 청구 권한이라고 하는 말을 대부 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앞에 나왔던 토지 우선 매수권 청구 권한이라고 하는 말도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난다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뜻인 거고요. 대부 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그냥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법률상 토지 우선 매수 청구 권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게 토지 우선 매수 청구 권한인 것이고,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이재명이가 그 협약을 바꿨던 대부 기간 종료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결론은 똑같지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로 이재명이가 약간 머리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